이번에 하재근 평론가님 네. 두 당사자들이 있고 유독 또 부인들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윤총경 부인하고 박한별 씨. 예, 부인까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총경의 부인도 그러니까 부인한테 네. 최종훈 씨가 한류스타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가 콘서트 티켓을 전달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콘서트 티켓이라는 게 뭐 VIP석이 뭐 15만 원 되고 뭐 아주 비싼 거를 20만 원 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떤 대가성의 의혹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윤총경의 부인도 경찰이고 경정 계급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꽤 현재 높아요? 말레이시아에 주재관으로 나가 있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로 소환해서 결국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박한별 씨 이름도 결국에는 등장을 했는데 네. 이 승리 씨랑 유리홀딩스 같이 했던 유 대표 관련해서 박한별 씨는 사실 이 사건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네. 박한별 씨 이름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웬만하면 박한별 씨 이름을 언급을 안 했었는데 결국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 박한별 씨 이름이 그냥 나왔습니다. 네. 이 윤총경 부부하고 이제 그 유 대표가 골프를 칠 때 박한별 씨도 함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네. 박한별 씨도 결국에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한별 씨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 사진이라든가 그 뭐 그런 게 나온 거 아닌가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 골프를 같이 쳤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그럼 박한별 씨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질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한별 씨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네. 근데 아직 뭐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골프를 쳤다고 해도 남편이 사회생활하면서 네. 뭐 어떤 뭐 좋은 사람이랑 뭐 부부 뭐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좋은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네. 부부가 동반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모든 어떤 혹시 그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부인이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네티즌들이 좀 예단을 하고 박한별 씨가 공범이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근데 박한별 씨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알았든 몰랐든 남편의 일이니까 네. 도의적 차원에서는 사과를 했고 다만 현재 드라마 출연하고 있는데 하차하라고 막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한별 씨가 이 드라마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제작자라든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건 하차하기가 힘들고 이 현재 나가고 있는 드라마를 마친 다음에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아마도 자숙하겠다. 그런 의미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종건 평론 윤총경의 부인이라는 분은 현직 경찰인데 일단 또 그것도 글쎄 뭐 얘기만 있는 거니까 K-팝 티켓을 받았다. 공직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3만 원 이상은 예. 더 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도덕적인 룰이 있지 않습니까? 합의된. 그런데 문제는 그 티켓만이 아니죠. 이유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경찰이지만 지금 유착 의혹 아닙니까? 유착 의혹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어떤 뭐 그 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이 주고받았을 여러 가지 형태.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사실은 부인의 계좌라든지 부인의 어떤 재산 형성 뭐 이런 것도 사실 함께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정신분에 말레이시아에 있다라는 네. 거예요. 이게 한국에만 있어도 어쨌든 뭐 이게 뭐 사실 그 바로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간을 보면 되는데 네. 말레이시아 주재를 하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으로 사실 기구를 해라. 기구를 해야지만 소환을 하든 아니면 뭐 압수수색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티켓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겠죠. 지금 네. 귀국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유인석 대표도 그렇고 승리도 그렇고 일제히 뭐 매체를 통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 유인석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진영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진심 어린 충고였고 나는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정말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 객관적 시각, 상식적 시각에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어떤 그 비호를 해줬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윤총경, 지금 네. 이제 경찰청 인사담당관에서 직위 해제가 돼 있습니다만 직위 해제가 된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유 씨와 이 승리 씨가 운영하고 있던 이 몽키 뮤지엄이라고 하는 클럽 내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식품위생법 위반 그 네. 부분이 강남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 윤총경이 내용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밖으로 유출한 다음에 이쪽으로 줬다는 그 의혹 자체. 예. 한마디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해서 지금 그 직위 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건의 실질적인 피의자였다고 해서 운영 주체이자 피의자였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분 정말 우리한테 진심으로 도와줬던 사람이지 예. 전혀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예. 제가 어떻게 이걸 말을 해야 될지 참 예.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 언론에 보도가 됐던 내용들인데 이 변호사님 이 부분에 최종훈 씨 음주운전 사건이 하나의 사례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부탁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그때 대화방에서는 다 유 대표, 유 형님, 유 회장이 다 해줬다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대화방에서 그때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예. 그 경찰총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식의 이제 대화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경찰총장이 검찰총장의 오타냐, 경찰청장의 오타냐 예. 이게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 윤 총경이 그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최종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라는 그런 취지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윤 총경은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뭐 부탁한 바도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승리 씨도 그 SNS에 올린 게 자기들이 그 당시에 경찰총장이라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직위를 쓴 것처럼 바보들끼리 뭐 허풍 떨고 허세를 부린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게 결국은 처음에 물뽕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었지만 가장 큰 의혹은 경찰의 비호, 경찰과 강남 클럽과 그다음에 유명 연예인들 사이의 유착 의혹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의혹의 고리의 끈을 좀 끊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 씨도 뭐 인터뷰를 했는데 한재근 변호사님 네. 얘기한 것처럼 글쎄요. 부정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바보가 되기를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바보같이 그냥 허풍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승리 씨 같은 경우에 뭐 경찰총장이라고 쓴 거 봐라. 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다. 아. 예, 그래서 뭐 바보들끼리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를 부린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에 나온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의혹이 다 메시지 대화를 근거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까지 몽땅 부인한 거죠. 그 대화 자체가 그러네요. 다 네. 허세고 허풍에 불과하다. 모두 허구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인터넷에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 글을 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성매매라든가. 근데 그걸 경찰이 처벌을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 막상 찾아봐야 그 사람이 그거 내가 지어낸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글이 사실 실제 현실에서 벌어졌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건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대화방에 올라온 거 그 자체가 증거죠. 네. 그 안에 동영상도 있고 유포 증거도 있으니까. 근데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암시하는 대화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게 과연 진짜 현실 세계랑 딱딱 매칭이 되는지 이거를 경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증명이 제대로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승리 씨가 글쎄요 그분에 대해서 정말 억울한지 예. 아니면 증명하기 어려울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경찰 조사를 막상 받고 보니까 경찰이 메시지밖에는 얘기를 안 하네. 예. 그래서 더 자신감을 가졌는지 어쨌든 지금은 모두 다 허구였다, 허풍이었다, 장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의 입장인 건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지적한 것처럼 별게 없구나. 부인해도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운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예. 왜냐하면은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사를 할 때에는 사실 그 공소시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014년, 15년 이런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성매매에 관한 특례법이나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그거를 자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결국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봐서 시간 다 지났고 이런 부분이 밝혀지면은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부분인데 내가 미리 해가지고 이걸 미조할, 고조할, 자백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끌면서 경찰 당신들이 한번 제대로 입증해봐라. 그렇지 않다고 네. 하면 그때까지 물증을 될 때까지는 우리는 딱 잡아댄다 이런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내용 거의 뭐 자기들은 얘기했는 것이 제대로 어떤 진실되게 얘기했는 거는 네. 전혀 없고 모든 것이 허세와 허풍으로 했다는 것인데 농담이고 뭐 허풍이고 그거를 이렇게 사실 누가 상식적으로 다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은 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경찰 수사가 혹시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네.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방어 논리다. 승리나 혹은 유인석 씨는 자기를 지금 방어해야 되잖아요. 네. 또다시 이제 피의자로 불려 들어가거나 구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들은 인터뷰를 네. 더군다나 언론의 인터뷰를 스스로 해서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나 검찰을 자극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의 명운이 걸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만약에 경찰이 이 사건을 증거가 불충분해서 승리한테 무혐의를 한다거나 혹은 뭐 윤총경에 관련돼서 혐의가 별로 없다거나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네. 경찰로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분위기조차도 사실 파악을 못하고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가서 방어 논리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르지만 경찰 앞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논리를 공개를 한다? 자신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 역시 저는 도리어 치기 어린 행동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그럼 하정현 평론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성매매 의혹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뭐 1번, 3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이것도 부인을 하더라고요. 예, 그 뭐 저기 해외 성매매 알선 의혹, 해외 뭐 도박 의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면서 예. 그 건이 그때 내가 어떤 사기꾼한테 휘둘리고 있던 당시였는데 그 사기꾼한테 2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다 맞장구를 쳐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그분이 뭐 여성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면 마치 소개시켜줄 것처럼 막 말을 저 하고. 내용을 다 지어서 한 거다. 네, 다 맞장구 쳐준 것이다. 허상인데. 그냥 사기꾼한테 나 그때 휘둘리던 당시였다. 도박도 실제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막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뭐 아레나에서 그 성매매 알선을 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네. 농담으로 그렇게 주고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뭐 그때 이제 해외 투자자 일행이 우리나라 온 건데 해외 투자자는 여성이고 일행은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리 씨가 이 투자자들 잘 좀 해줘라고 자기 그 자리 못 간다고. 그러니까 유 대표가 먼저 농담으로 그러면 해외 투자자가 여성이니까 잘생긴 남성을 잘 이렇게 앉혀줘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니까 승리 씨가 그럼 여자는 옆에 다른 남성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없는 농담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한 건은 그 사기꾼한테 휘둘리다가 그 사람한테 맞춰주려고 지어낸 얘기. 또 다른 건은 유 대표한테 맞장구 쳐주다가 농담으로 했다. 아, 자기들끼리 한 대화는 농담이라고 예. 하고 그 맞장구 쳐준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거군요.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호연 변호사님, 이문호 대표라고 승리 씨 친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이문호 전 이제 버닝썬 대표에 예. 대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제 이게 기각이 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이문호 대표에 대한 그 주요 혐의가 그 마약 투약 혐의와 그 마약 유통 혐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영장을 발부하려면 그 영장 전담 이제 판사들이 가장 보는 거는 뭐냐면 범죄 성립에 어떤 소명이 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도주 우려나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것들을 보는데 지금 이문호 전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판사가 봤을 때는 네. 이 주어진 혐의에 대한 어떤 범죄 성립에 대한 그 소명이 자기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 성립에 대한 소명이라는 거는 어떤 증명이라고 하는 어떤 확실성에 비해서 예.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증명이 됐다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 있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고 소명은 훨씬 그보다 낮은 단계의 확실성인데 예. 증명은커녕 범죄 성립의 소명조차도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사를 좀 해봐라. 그런데 그러려면 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이제 불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최 변호사님 경찰 수사가 제동이 걸린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 부분 그 이문호 전 대표에 대해서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 버닝썬 내부의 어떤 마약 수사 자체가 제동이 걸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관련해서 3명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것이고 네. 그 정점에 있는 그 버닝썬 대표인 이문호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기각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유통은 됐을 수는 있지만 예.
이 대표가 이 부분을 조직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그 마약이 유통됐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소명이 덜 됐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구속돼 있는 3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한 10여 명 이상 이 버닝썬과 관련해서도 네. 이 마약과 관련해서 지금 혐의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가지고 경찰 같은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로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일단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그 관련되는 물증을 확보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 영장을 청구하는지 여부만 보면은 네. 앞으로 이 수사 마약에 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 이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반응이 기각이 된 이후에 반응들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나오고. 예, 반응들은 아주 격앙된 반응들이. 격앙된 반응. 왜냐하면 네티즌들은 이문호 대표가 벌써 마약 집단의 수장으로 지금 네티즌들 머릿속에는 벌써 규정이 돼 있는데 네. 네티즌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수사 결과물이 지금 나오지를 않으니까 네. 경찰이 또 덮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뭐 이제 검찰도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구속영장 뭐 기각됐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는 있는데 예. 근데 이 사건도 보면 그러니까 이문호 대표가 일단 마약 유통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떤 단서가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느낌만 가지고 저 사람이 마약 유통 집단의 수장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고 네. 구체적인 단서를 조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아니 마약 양성 혐의가 나오는데 어떻게 불구속이냐 지금 그러는 건데 이문호 대표 주장에 따르면 마약 양성 혐의도 이게 상습 투입 혐의로 이제 양성이 나온 것이 아니라 네. 과거부터 투입했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고 최근 것만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 거 하나만 나왔으면 뭐 우발적으로 내지는 뭐 경미한 투입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구속할 필요가 꼭 구속을 해야만 되겠느냐. 네. 검찰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여지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예단해서 앞질러 가서 결론을 내려놓고 비난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분하게 좀 단서 중심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과 관련해서는 중국인 MD라는 애나가 있죠. 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마약 유통 혐의 인정하시나요? 플럼 내에서 마약 유통과 투약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마약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하는데 혐의 인정하세요? 본인 직접 마약 투약하셨나요? 성매매 알선에 관여하셨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약 양성 반응 나왔다고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호영 변호사님 두 개인 것 같아요, 혐의가. 마약은 일단 양성이 반응이 나왔고 이거를 유통까지 한 거냐까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예. 이제 마약을 한 사람과 마약을 유통한 사람을 다 처벌하는데 더 강하게 처벌받는 사람은 마약을 유통한 사람. 네. 왜냐하면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마약을 단순히 투약한 것과 유통을 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제 버닝썬의 MD, 그 중국인 애나에 대해서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엑스터시와 케타민에 대해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증이 확보가 된 상황인데 예. 그것만 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유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보강 증거, 내가 이것을 실제로 유통시킨 것이 맞다. 또는 애나로부터 내가 마약을 사서 그것을 투약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다른 사람들 또는 애나의 어떤 그런 진술들이 예. 추가가 돼야지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 애나는 그 투약 혐의를 나중에 아마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보강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그걸 섣불리 쉽사리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 예. 보입니다. 이번 버닝썬 사건에서 마약도 굉장히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종호 평론가, 네. 김상규 씨도 어제 이번에는 명예훼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최초에 그 지구대에서 이동을 했을 네. 때 경찰이 굉장히 그 상황을 과장해서 보고서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 네. 원래 이 김상규 씨의 모친이 인권위에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어떤 몇 가지 사항들, 네. 김상규 씨가 주장했던 사항들을 손을 들어줬어요. 뭐냐면
처음에 경찰이 지금 보고서를 하고 뭐 발표를 했을 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상교 씨가 쓰레기통을 차는 등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특정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그냥 20분간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네. 하는데 인권위에서는 20분간이 아니라 실랑이를 벌였고 2분이었다. 2분. 그것은 그러니까 인권위가 난동이 아니고 신랑이 수준. 예, 신랑의 수준으로 시간도 2분 정도. 줄었네요. 시간도 확실히 줄었죠. 그러면 네. 경찰이 주장하는 대로 거기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난동과 시간이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욕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들한테 계속 수차례 욕설을 했다고 하지만 단 한 차례 욕설을 했다라는 부분. 또 마지막으로 네. 경찰서에 갔을 때 소에 갔을 때 넘어진 부분과 관련해서 엇갈렸거든요, 진술이. 네. 김상윤 씨는 경찰이 이 다리를 걸어서 자신을 이제 뉘었다. 바닥에 뉘었다라는 것이고 경찰은 스스로 이제 넘어졌다. 신랑이 그때 스스로 넘어졌다 이건데 인권위에서는 그렇지 않고 다리를 걸고 목덜미를 잡아서 넘어뜨렸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진영 변호사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시초인데 이렇게까지 경찰이 이거를 과장하고 부풀린 이유가 뭐냐를 지금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교 씨가 그 청와대 홈페이지와 관련되는 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이 바로 이건 것이죠. 예. 한마디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었고 그 뒤에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찰에 나갔을 때는 그와 같은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 버닝썬 장모 이사라는 사람이 이 김상교 씨가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고소를 했었는데 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가 그와 같이 글 올린 것 자체가 오히려 허위가 아니고 정말 김상교 씨가 주장하는 부분이 특히 그때 있었던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맞고 나아가서 내부적인 버닝썬에 있었던 그런 성폭행 의혹이라든가 관련되는 마약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어제 김상교 씨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감에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이 비교적 밝았던 것은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